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덥다. 덥다. 어우, 이렇게 더워. 네. 어제 많이들 이런 말씀들 나누셨을 텐데 네. 6월이 보통 여름의 시작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6월은 여름이네요, 그냥. 여름. 맞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첫 여름특보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폭염특보죠. 네. 그럼요. 네. 또 온열 질환자도 곳곳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걱정스러운 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난히 역대급 여름이 올 거라고 하는데 네. 좀 걱정도 되지만 준비할 게 여름 대비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창고에 있는 선풍기도 꺼내서 씻어둬야 되죠. 뭐 에어컨도 청소해 주셔야 되죠. 또 옷장 정리도 여름 옷으로 싹 바꾸셔야 하잖아요. 돈 많으시면 사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바꾸는 방법이네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식중독 위험지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물 꼭 익혀 드시고 물도 꼭 끓여서 드시는 생활 습관 좀 가져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음식도 이제 실온 보관 하시면 안 그럼요.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냉장고도 귀찮지만 좀 자주 청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온열 질환도 미리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좀 수시로 마셔주시고요. 살짝 메스껍고 어지러우면은 좀 시원한 곳에서 빨리 휴식을 맞습니다. 취해주시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농산물도 고온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올여름 참 많이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준비를 잘 하신다면 이 여름도 잘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 많이 더웠는데 오늘도 역시 좀 덥겠죠? 네, 때이른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도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해무가 유입되면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대교와 서해안 근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8도, 세종 31도, 논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대전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오후 한때 대전과 충남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야, 또 덥네요. 그러니까요. 네. 걱정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름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네. 그냥 겁을 좀 드렸어요. 뭐 네. 챙겨라, 주의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여름이 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달달한 맛있는 여름 과일들이 참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 먼저 커다란 수박을 저는 가장 제 좋아하는데요. 얼굴만한 수박이 비싸요. 네. 그리고요. 작은 수박은 좀 싸지만. 커다란 수박 맛있죠. 또 복숭아도 있고요. 참외도 있고요. 와. 뭐 정말 포도도 있고요. 자두도 네. 있고요. 정말 달달한 여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또 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여름에 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곳이겠지만 냇가에 이제 풍덩 시원하죠. 발도 좀 담그시고 네. 바다 가서 이제 어푹어푹 수영도 좀 하시고 네. 뭐 즐길 것들도 참 많이 있어서 여름은 어떻게 보면 좀 즐기면서 행복할 수 네.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름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네. 어떻게요? 살짝 설렜어 나. 네. 예. 오늘의 살짝 설렜어.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아니. 살짝 설렜어 아닙니다. 나. 예. 오늘의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여름 이야기죠? 나의 여름 예. 이야기. 정신이 자, 없네요. 여러분들의 여름 이야기를 네. 사진 사연으로 받겠습니다. 네. 사진첩을 뒤져다 보면요, 뭐 여름에 대한 추억이 엄청 많으실 것 그럼요. 같거든요.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고요. 또 올 여름은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다른 분들이 그 사진 사연들을 보면서 네. 올여름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수영복 입은 사진도 올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찍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20년 전이에요. 아, 그 뒤로 못 찍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또 여름하면 빙수.
저는 작년 여름에는 1일 1빙수를 했었던 기억이 진짜로요? 있는데요. 네, 좀 이가 시리긴 했지만 네. 빙수 참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다양한 사진 사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네.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난 여름의 추억들 그냥 수박 먹는 모습도 여름의 추억이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첫 소식은 문화나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짝 여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시작을 해봤지만 지금 6월이잖아요. 네. 6월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달이죠. 그럼요.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내일이 마침 6월 6일 현충일이죠. 맞습니다. 현충일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바치신 분들을 네. 생각하는 날인데 그래서 저희 문화나들이에서 특별히 역사 문화 탐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값진 희생 정신을 기리며 우리 지역의 현충 시설로 떠나는 특별한 역사 문화 나들이를 함께한다. 호국 보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 바로 국립대전현충원. 그 안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자리해서 우리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고 보훈의 역사와 현재를 만날 수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묘역에 세워져 있는 비석만으로는 그분들의 공헌을 자세히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 미래관은 현충원의 기념관으로서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냈는지 알리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보훈의 역사는 6.25에 대한 기록. 3년에 걸친 전쟁 후 전 국토는 폐허가 됐고 올해로 70년이 된 그 역사는 과거에서 그 아픔이 끝나지 않은 채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데 보훈 미래관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6.25 전쟁의 크고 작은 흔적들을 담아내며 애도를 그리고자 하는 공간이다. 보훈 미래관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 코너는 국군 창설부터 6.25 전쟁 중에 전사하신 4만 5천여여 분의 계급과 숙명을 기록한 3권의 책으로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는 롤콜 행사가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 광장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립대전 현충원 공식 SNS를 통해 롤콜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흔적만으로도 알 수 있는 많은 분들의 희생. 그 애도를 담은 장소는 우리 주변 곳곳에도 많이 있는데 국립대전 현충원 이외에도 유공자들의 국난 극복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국가보훈의 상징적 장소는 보훈공원과 엄사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 잠시 푸른 나무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보훈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이곳은 나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대전 보훈공원.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장소로 6.25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담고 있다. 막 둘러대는겨. 둘러대면 예강탄이가 오발에 하나씩 끼어 있잖아. 우리 형도 여기 있고 전사를 보니까 진짜 눈물 나요. 마음이 뭐 일편슬프지. 뭐 내와 같은 동료들, 내 선배들, 뭐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들이 아닌 말로 막 저렇게 돼 있으니까. 대전 보훈공원에는 우뚝 솟은 영렬탑을 중심으로 주변에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전몰 군경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학도병이든지 이제 학생들이든지 저 이제 군에 들어오라고 많이 그래 했죠. 그래 했는데 제가 있던 낙동강 전선 그 근방이 최고로 많이 싸운대요. 왜냐면 한 3개월, 4개월 싸우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은 마산 부산이 막 밀려서 나가거든요. 저희들은 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19세인데 그때 당시에 군에 안 가도 되지만은 53년도 초에 제가 저 군에 지원을 했어요. 70년 전 아픈 과거를 보는 듯한 동상. 참전 용사들의 위협을 기리는 참전 용사 각인비. 전쟁 당시를 짐작하게끔 그 당시 상황을 그려놓은 부조물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6.25 참전 기념탑에는 UN 참전국에 대한 기록도 함께한다. 금성지구 근처에 적군이 있는 곳이 AB고지라는 고지 명칭을 정해놨어요. 우리 작전상. 주간에는 우리가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는 우리가 그 고지를 또 뺏겨야 되거든. 인민군 공격에 같은 친구가 같이 올라가다 야 춘산아 죽는다 이거. 그런 이제 맞은 거예요. 총을 맞아가지고. 배치 딱 시켜놓고 이제 그 공격 명령만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격하면은 그냥 실탄이 말이죠. 예? 삥 하고 날라오더니 이 철모를 썼는데 철모를 팍 때리고 삥 하고 날라가고요. 그 철모를 볼 때 이렇게 폭 들어가서 이렇게 빗 맞아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던 6.25에 대한 기억 외에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추모와 애도의 기념물도 있는 곳. 대전 보훈공원은 단순한 공원의 의미를 넘어선 우리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다.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나보다 나라가 먼저라며 전장에 뛰어든 그들. 전쟁이 만든 비극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았다. 그 금화지구에서 53년 7월 3일 전사하셔서 그 53년 12월 16일인가 전사통지서를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저 딸 하나 키우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엄마가 나무에서 떼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는 그 마음이 대담해서 그런지 저한테 그 아버지 없다는 그 표현을 안 하셨어.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근린공원. 이곳에는 특별한 현충시설이 있다.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장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기도 하며 힘겨운 시간을 묵묵히 살았던 분들. 그 애달픈 삶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가 세워진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남편들을 한평생 그리워하면서 절유와 공덕을 기리는 것이 우리 미망인의 공덕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 미망인들한테는 이곳에 오면 우리 공덕비로 인하여 우리가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긍심을 갖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 공원에 가장 먼저 세워진 건 충령탑.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은 계룡시 현충시설의 상징이 됐다. 충령탑에는 55의 영연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고 6.25 때 전사하셨거나 부상당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현충일 행사나 가을엔 호국 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충시설이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워진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전쟁 70주년에 맞춰 올해 완공한 이 기념비에는
참전 유공자 299명의 이름을 각인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아버지 유해는 아직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 살아서 아버지 유해 돌아오시는 것만 바라고 있어요. 항상 그게 그래요. 뼈아픈 기억을 남긴 전쟁 후에도 대한민국의 분단 역사는 현재 진행형. 발길을 옮겨보면 현충원 보훈미래관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소의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도 함께한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NLL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예술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숭고한 삶을 살다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웅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호국 보훈의 의미를 생각하게끔 한다. 호국 보훈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며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임을 보훈 미래관의 특별전을 통해서 되새겨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현충시설을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서 그 안에 담긴 교훈이라든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고귀한 희생을 떠올리며 호국 보훈의 달 6월. 우리의 가슴 속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품어보면 어떨까? 올해가 6.25 전쟁 네. 70주년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네.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충시설하면 현충원만 생각했었는데요. 대전 보훈공원도 네. 있고 또 계룡 엄사근린공원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곳이 있는데요. 보문산 근처에 네. 대전지구 전적비, 대전지구 전투 전승비가 있고요. 네. 충남 곳곳에도 현충시설이 많이 있죠. 사실 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무심코 지나쳤던 곳들인데 네. 이번 6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네. 한 번 정도 찾아가셔서 그 애도의 마음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현충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딱 1분간이니까요. 그 시간만큼은 묵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6610 캠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내일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뭐 이제 대피하라는 사이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아, 팽바, 팽팽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별의별 제품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펭귄 캐릭터잖아요. 네. 이게 펭수액인데 펭수액 계절이 돌아왔네. 뭐냐면 네. 펭귄이니까 우리가 펭귄을 만나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좀 더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 것 네네. 같은데요. 이 펭수의 버금가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에서는 특별한 오디션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재다능한 끼를 가진 광주의 펭수를 찾아라. 유쾌하고 열띤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쇼미더 오메나. 지난 금요일 오메나 연기자를 뽑는 오디션이 복합문화공간 충장 22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강주시에서 오메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강주를 알리고 홍보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국 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 오메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광주를 알리게 되는 중요한 우리의 상징 캐릭터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홍보대사를 뽑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참가했는데요. 우선 처음은 즐기고 싶어가지고 왔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던 마음을 와서 같이 박수도 치시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배역이 아닌 인형탈을 쓰고 배역을 한다는 그 매력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각오 한마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주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메나는 5명의 전문가와 20명의 시민평가단의 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네, 오메나는 광주 관광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잘 알릴 수 있는 캐릭터여야 되기 때문에 광주의 구수함과 광주만의 맛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좀 어깨가 많이 무겁고요. 네, 캐릭터에 걸맞는 사람을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끼가 많았으면 쓰겠어요. 끼. 자, 먼저 이 투표 기계를 켜는 방식은요. 앞에 보이는 FN 펑션 키와 온 버튼을 동시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투표기 사용법을 알려주긴 했는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간단하네요. 네, 잘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잘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됐습니다. 춤, 연기, 노래 등 다양한 장기를 준비한 참가자들. 광주의 펭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오메나의 목소리를 사투리로 짧게. 저는 전혀 사투리를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시키면 겁나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또 불의를 못 참아갖고 나쁜 놈들 보면 내가 다 무찔렀나인가? 했으면 다른 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쁜 놈들 다 무찌를 거야. 됐다. 우리 정의로운 오메나. 참가자들은 각자 오메나의 컨셉을 잡아 연기하는데요. 오메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그야말로 오메일체가 됐습니다. 배우부터 비보이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 문워크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코믹함을 두자면은 손을 좀 더 넣어서 아까 봤듯이 하트춤 이런 식으로 어깨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숨이 너무 차서. 괜찮아요. 1조 점수는요? 축하드립니다. 93.8. 93.8. 나이스.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가야죠. 인사하고 친구야. 인사하고 들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뭔가 엉뚱한 매력에 오메나가 또 기대가. 심사위원과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결승에 오를 2명이 뽑히게 되는데요. 결승부터는 오메나의 탈을 쓰고 오메나를 표현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메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마스코트가 된 오메나, 여러분들의 박수로 불러오겠습니다. 동글동글 주먹밥을 닮은 오메나 등장. 의미와 상징을 담은 광주 대표 캐릭터입니다. 오메 정말 귀엽죠잉. 자,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오메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메나. 다시 한 번 말해봐. 오메나 안녕하세요. 오메나 좀 봐, 오메. 오메나의 귀여운 재롱에 시민들도 즐거워하는데요. 시민들의 최종 픽이 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 분부. 자, 지금부터는 점수를 직접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여러분 1번일지 2번일지. 결승전은 심사위원의 점수 없이 오직 시민평가단의 점수로만 뽑히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여주세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오메나로 탄생을 했습니다. 박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오메나로서 1대 오메나로서 2대가 나오면 안 되는데 1대 오메나로서 끝까지 제 명을 다할 때까지 이 오메나의 임무를 정확하게 완수하여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꽃가루 뿌려줄게.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오메나는 되게 귀엽고 되게 애기 같은 이미지였는데 되게 참가자분들의 매력들을 보면서 되게 색다른 오메나가 탄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 끼쟁이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오메나가 대표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배우가 뽑히고 바로 오메나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오메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뭔가 시민들에게 뭐 일상이나 위로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캐릭터,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세분화해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브랜딩 방안을 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20, 30대 우리 청장년층 분들한테 잘 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조금 트렌디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화제성을 띄워가면서 의도를 조금씩 비춰준다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랑을 해주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메나 참 잘했어요. 광주의 상징 5.18 민주광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포토타임? 네, 오늘은 오메나 캐릭터 선발 이후에 첫 일정인데요. 유튜브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오메나 이미지 촬영을 하고요. 네, 프로필 촬영 이후에는 양동시장에 가서 오메나가 상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오메나를 보여드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메나의 소울푸드 주먹밥. 주먹밥 하면 양동시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시장 상인들에게 눈도장 찍으러 출동. 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오메나. 오, 정확하게 하셨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메나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써졌잖아요. 그래요? 여기 써져 있었네. 어떤 캐릭터인지는 아세요, 아버지? 이게 무슨 캐릭터일까? 이게 오메나란 캐릭터가 저희 이제 광주의 대표 캐릭터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를 되게 많이 알리는 캐릭터가 됐어요, 아버지. 예,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광주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유명해져가지고 아버지 우리 큰 돈 벌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네. 직접 다가가 소통하고 광주를 홍보할 오메나에게 혹시 바라는 점 있으세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 상가들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오메가가 우리 광주를 살리는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메가 어디가 화이팅 하자.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나. 오메나 화이팅! 오메나 앞으로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세요. 오메나 화이팅! 양동 화이팅! 재미는 물론 웃음과 감동까지 전해줄 오메나.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이 광주의 마스코트가 된 네. 오메나 탈쓸 사람을 이제 구하는 자리였네요. 네. 이 재밌는 발상 덕분에 오메가 아니고 오메나. 오메나가 미리부터 또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네, 대전에도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에는 먼저 이제 한꾸미가 있고요. 그 옆에 벌써 20여 년이 지났지만 93 엑스포 때 활약을 했었던 네. 이 꿈돌이 꿈돌이. 마스코트가 함께 있죠. 네, 저희도 뭐 한꾸미 꿈돌이 탈을 쓰고 쓰자고요? 한번 대전 홍보단을 자처해 볼까요? 네, 불러주시면 더운데 괜찮으실까요? 불러주시면 가보도록 진짜로요?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좀 고민을. 근데 네.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도 관심을 끌을 수가 있고요. 뭐 트렌디한 발상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어렵게 뽑힌 오메나의 활약도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아까 제가 잘 못 살렸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저희 관망을 하겠습니다. 할게요. 예, 살려보세요. 살짝 설렜어 나의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늦깎이 아이돌로 이제 걸그룹으로 데뷔를. 네. 자, 여러분들의 여름 추억 사진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올여름 또 함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사진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건강 톡톡 시간인데 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네. 속담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잘 기르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는 네.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올바른 칫솔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마침 다음 주 화요일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이잖아요. 네. 원래라면 뭐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열어서 시상식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올해는 온라인 퀴즈 대잔치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대잔치라고 그러니까 아주 풍성할 것 같은데 네. 흔히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구강보건의 날을 앞두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치의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구강보건의 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자세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과 치아의 중요성에 대하여 네. 국민들에게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협회에서 네. 구강보건 사업을 위한 계몽 사업을 펼친 데 유래가 되었는데요. 특별하게 6월 9일 날로 제정한 이유는 네.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행되는 치아 중 첫 번째 나오는 영구치인 어금니가 바로 앞니로 따질 때 6번째 치아인 6세에 네. 또 공교롭게도 만 6세 때 나오는 치아라고 해서 네. 6세 구치라고 합니다. 그 6세 구치는 평생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 동안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주축돌이 되는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치아입니다. 그 치아를 잘 관리를 했을 경우는 평생 영양 섭취나 저작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건강한 치아와 건강한 신체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네. 치과의사협회는 이 6세 구치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일이 그 큰 뜻이 담겨져 그러니까요. 있군요. 네. 그런 의미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한 치아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은 정말 많이 하고 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제대로 치아 관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치아의 관리는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네. 자동차의 관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잘 검진을 잘 점검을 되겠죠. 받아야 네, 되겠습니다. 네. 또 자동차가 급출발이나 급정거 혹은 과속을 하지 또 말아야 될 거고요. 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잘 닦아주는 거와 같이 네. 치아도 잘 닦고 또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잘 받고 또 무리한 힘을 갖는 하중의 음식, 즉 딱딱한 음식이나 뭐 캐러멜, 엿, 땅콩, 뭐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개개인 맞춤 이솔질 하는 방법과 함께 구강용품, 칫솔뿐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법을 잘 익혀서 그 치주 질환이나 치아 충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병을 예방하고 또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평생 동안 시스템적으로 만든다면 네. 평생 구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또 좋은 구강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어디가 불편해서 네. 이제 치과를 가기 이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요. 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그 때에 맞춰서 한 번씩 꼭 네. 받으시면 이제 의료보험도 된다 그러니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몸이 천냥이면 이제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도 그럼요. 치아도 네. 몇백 냥 할 것 같은데 네. 예, 어떻습니까? 저 혹시 치아 경제적 가치를 따져본 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저희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네. 치아 하나의 가치는 임플란트 하나 정도의 가치가 아니냐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당신의 치아 하나를 뽑는 거에 허락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네네. 질문에 미국 돈으로 $10만, 즉 한국 돈으로 환산하자면 1억
2천 정도를 내가 받으면 네. 치아를 발치를 하는데 허용을 하겠다. 이런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네네. 비슷한 연구가 국내 임플란트 전문 회사에서 네네. 했는데 치아 하나의 가치는 대략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구강 내에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 치아 정도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3천 하면 8억 4천 정도 구강 내에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치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어렵다 했는데 네. 부자들이네요, 다. 그러니까요. 입안에 8억 원어치를 가지고. 정말 뭐 치아가 아니라 보석을 달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그러니까요.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보석 같은 치아를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치과 의사로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치아 관리는 바로 정성입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예전에 이러한 그림을 제가 보았는데 도인이 도자기를 이렇게 헝겊으로 잘 닦을 때 네네.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걸 도자기를 닦는지 그런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치아도 도자기와 비슷한 성질의 재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치아에는 결이 있습니다. 예. 씹는 면에서부터 잇몸 쪽으로 치아 장축에 조그마한 결이 있는데 그 결 방향대로 정성스럽게 도자기 다루듯이 정성스럽게 다룬다면 치아가 잘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치아 보면 이제 하루에 3번, 3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독일을 잘 닦듯이 이제 하라는 얘기고 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100세 시대 보니까 충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병원을 일단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3분 이거는 뭐 철저하게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럼요. 3일, 그러니까 3번, 3분. 3분을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도 치과 의사지만 현대인들 얼마나 바쁜 그런 일상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지루하긴 해요. 네. 그리고 양치를 하다 보면 거품이 또 나요. 그러니까 그 거품 때문에 구역질을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분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최소한 3분 정도 해야만 우리가 치아 내 치태 플라그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치과 의사지만 1분 동안 하면은 꽤 긴 지겹거든요. 시간이요. 네. 그리고 이제 플라그 테스트 치과에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플라그가 얼마나 있는 테스트를 해보면 또 이렇게 빨갛게 양치가 안 되는 구역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분 이상을 하는 것, 꼼꼼히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올바른 이솔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충 빨리 또 강하게 양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되고요. 또 음식물 씹는 면은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고 각 부위마다 10번 이상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바깥의 표면은 잇몸에서 이가 나오는 방향으로 돌면서 닦는 게 좋고요. 또 이 안쪽 면은 잇몸에서 이가 난 방향으로 돌려 닦는 게 좋고요. 그럼 남아 있는 부위가 이제 혀와 이제 점막 부위, 구강 점막 부위입니다. 잇몸 부위입니다. 그 부위는 따로 그 사용했던 칫솔과 치약으로 닦아주고요. 점막 부위에 또 플라그가 많이 묻는 경우가 많고 그 부위에서 또 입냄새가 많은 경우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위가 플라그가 잘 많이 낀 그런 부위입니다. 그 부위에 또 세균들이 잘 증식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는 보조적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양치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양치질 한 후에 그 치실을 저는 좀 꼼꼼히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주변에 보면 이 치실 사용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충치 중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긴 그 충치는 모든 충치의 대략 한 40%나 됩니다. 그 사이를 관리를 잘 못하면 구강 관리에 실패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는 양치하는데 양치를 잘 못하는 사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뒷차가 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그 지점이 바로 사각지대인데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 또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그 경계 부위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치실 사용과 치간 칫솔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실 사용법을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치실을 한 30에서 60cm 정도 자르고 양쪽 중지에 끼워서 화면으로 나오네요. 치아 사이에 사용할 3에서 4cm 정도를 남겨둡니다. 사용한 치실 부위는 물론 재사용
사용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감긴 것을 이동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실을 치아면에 부착시켜서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한 5, 6회 정도 반복해야만 완벽하게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분들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없는 분들 또 구역질이 많이 나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치실 고리가 달린 치실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사진이죠? 사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와 이 사이를 치실질을 한다면 효과적인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는 치아 사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식사하고 나오면 이쑤시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치실 효과를 낼 수는 없죠. 절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온 환자분 중에서 이쑤시개를 잘못 사용해서 잇몸이 붓거나 어떤 경우는 이쑤시개가 부러져서 잇몸에 박혀서 그걸 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쑤시개는 잇몸에 자극을 주고 잇몸에 염증을 주면서 잇몸을 좋지 않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단지 이물질,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쑤시개 사용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면 양치질을 또 세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치아와 잇몸 사이, 그거를 치아의 목 부분이라고 해서 치경부라고 합니다. 치경부가 마모가 일어나서 이가 시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인체의 가장 단단한 치아 중에 범낭질이라고 가장 단단한 층 하방에 범낭질이라는 층이 백악질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 백악질은 양치를 할 때나 스케일링 할 때 잘 깨지거나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왕복 운동에서 세게 양치를 한다면 이가 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위를 왕복 운동을 하지 마시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회전법을 이용해서 양치를 조심스럽게 해야만 그러한 치경부 쪽의 마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쑤시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밥 먹다 보면 이제 큰 이물질이 꼈을 텐데 그거 살짝 빼는 건 되지만 이제 그걸로 지금 뭐 치실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칫솔을 아이들한테 양치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니? 그럼 이렇게 치카치카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치카치카 하는 친구들인데 이거는 결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거니까 야 이게 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그러니까요. 양치질 할 때는 결에 맞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라도 찬물은 이가 시리시다고 조금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서 찬 거 잘 못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냉면도 못 드시고 뭐 아이스크림도 잘 못 드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치경부 마모증을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치경부 마모증은 이하고 이 사이에 있는 그 아주 약한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패인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치아와 유사한 재료로 때우거나 충전을 해서 그 부위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두 가지 크긴 재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재료가 있는데 그레스 아이노마라는 GI라는 그런 재료가 보험이 되는 재료가 있고요.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레진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레진이란 그 재료를 치아를 깎지 않고 화학적인 결합력을 이용해서 치아에 붙여서 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떨어지는 경우와 패인 부위가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뜨거운 물에 시리거나 패인 경우가 깊기 때문에 충전하기 어려운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시고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 잘 조심스럽게 한다면 이런 치경부 마모증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치과에서 조기에 온다면 보다 쉽게 충전하고 때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치과 같은 경우가 뭐 뭐든 아팠을 때 병원을 가면 똑같긴 합니다만 특히 치과는 빨리 가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덜 아픈데 치과 가려면 이제 겁나요. 무서워요. 특히나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보다는 치과 가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글쎄 이 겁 많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거부감 없이 치과 진료를 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지.
치과 공포에 대한 연구는 치과계에서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지금 또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은 치과에 왔을 때 처음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때의 그 경험, 그런 첫 번째의 치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우리 보호자분들은 치료를 받을 때 치과에 놀러 가자. 우리 가서 견학 가자. 가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보러 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아이가 치과에 정말 와서 그 첫 번째 날은 정말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은 그냥 검진만 하고 치과를 적응을 시키고 보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이 아이는 평생 치과에 대한 기억이 공포스럽거나 아픈 곳이 아니구나. 첫 번째 보는 그런 경험이 평생이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서는 정말 놀러 가고 치과 놀이하러 가고 또 보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말 가서는 그 치과 검진만 하고 오는 그런 방법을 해야 첫 됩니다. 만남을 첫 만남이 중요한 거네요.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검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한 아이는 정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을 때 치과는 가는 그런 경험을 심어줘야지 그 아이가 또 공포스럽지 않은 치과를 경험할 수 참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미리 검진차 방문하셔서 첫 방문에는 정말 둘러보고 치과가 이런 곳이다 설명해주는 정도면 첫사랑처럼 첫 그러네요. 번째가 참 중요한데 첫 치과 방문은 놀러 가는 걸로. 그리고 요즘에는 뭐 소아 전문 치과나 아니면 이제 치과에 가면 소아 쪽을 또 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아이들 시작이 참 중요한데 아플 때 데리고 가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놀러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꿀팁 전해드렸고요. 사실 아이들도 치과를 너무 무서워하지만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이제 스케일링 하러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어른인 저도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치과 공포증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 또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인의 경우 공포가 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과에서는 요즘 치과 가면 치과 냄새 안 납니다.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진료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주민들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한테 나는 냄새가 치과 냄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그 치과 냄새를 없애고 아로마 향이나 진정 효과가 나는 그러한 냄새가 나는 향들을 뿌리거나 또 커피 냄새가 나는 그런 치과를 선호합니다. 긴장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후각적인 그런 효과를 주고요. 또한 음악 또한 또 청각적으로 아주 조용하고 심신이 안정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환자들이 편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것뿐 아니라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우리 어디 그 놀이공원 가면 공포를 느낄 때 꽉 잡지 않습니까? 똑같이 치과에서도 인형이나 쿠션 같은 것을 구비를 해서 그걸 꼭 잡도록 합니다. 진료 받으면서 쿠션 안고 있으면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뭐 꼬집는 분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만지는 분들도 있고 꽉 이게 붙듭니다. 그런 효과를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치료라고 있습니다. 우리 내시경 받을 때 수면 치료를 하고 내시경 받듯이 똑같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반수면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 뭐가 뭔지 몰라? 사랑니를 뽑을 때 느낌도 없이 이렇게 뽑는 그런 완전한 수면은 아니지만 그 경험은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반수면 치료를 통해서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소아치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TV를 천장에 달아놓고 뭐 아이들 좋아하는 거 틀어주고 만화 이런 걸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순수한 그런 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하냐면요. 암시 효과를 줍니다. 야, 너 친구들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는데 너무 깔깔대고 웃더라. 너 웃지는 말어라. 이거 웃음이 나오는 치료지만 너 웃지 말아라 하고 암시 효과를 주면 그 아이는 10분 동안 치료하는 동안 계속 웃습니다. 내가 이 치료가 진짜 웃기는 치료구나. 웃어야 되는 치료구나 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암시 효과를 주는 그런 기법도 사용하고요. 형과 동생이 왔을 경우에 반드시
치료를 잘하는 아이, 형일 가능성이 높죠. 네. 형을부터 치료를 하고 그를 보면서 아이가 그 밑에 모델 동생이 효과. 모델링이라는 효과인데요. 그 위에 형이 하는 그대로 밑에는 따라하는 방법을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막 위에서 막 너무 아파하면은 밑에 자제분 치료할 때 완전히 그날 치료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윗사람 어른들이 또 본을 보여야 되겠죠. 맞아요. 이 매를 먼저 맞는데 네. 덜 아파하는 사람을 맞게 해줘야 그 매가 안 아픈 줄 알고 근데 야 치과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이제 뭐 치과를 놀이공간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꼭 가게 편해진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컸지만 네. 지금 아이들 어린 우리 부모님들 방송 보고 계시면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은데 치아 교정을 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연고치가 나지 않은 아이들도 치아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케이스는 빨리 하고 어떤 케이스는 늦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케이스를 빨리 하냐? 네네. 골격성, 뼈에 원인의 부정교합 있는 골격성 부정교합인 아이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은 뭐냐? 아래턱이 많이 나오거나 아래턱이 작거나 위턱이 나오는 돌출턱이 나거나 위턱이 작은 그런 턱이거나 이런 경우 골격뼈에 문제가 있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조기 치료를 권고를 해야 됩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늦어도 사춘기 되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네. 만약에 골격적인 문제가 없고 치아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만기 치료, 즉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5학년에서 6학년 사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성징이 한 1년 반 정도 늦거든요.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사이 정도는 최소한 치과 치료를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를 해주는데 내가 또 우리 자식이 어떤 골격성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정과에 오셔서 꼭 이 아이의 성장 패턴과 이 아이가 어떤 성장에 문제가 있는지 치아가 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것 또한 정기적인 검사, 점검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치과 의사의 그런 치료 시기와 우리 환자분의 치료 시기가 다른 게 바로 교정 치료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자주 방문하고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네. 자주 놀러 가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교정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아이들보다 더 어린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없고 관리를 못하는 아이보다 이제 아가. 네, 아기들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치아 관리를 또 그러게요. 도와줘야 될까요? 네. 아까도 계속 지금 오늘 주제가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아라 합니다. 첫 번째, 정기 검진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칫솔질. 이솔질, 양치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솔질 방법을 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소도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솔질을 하는 방법은 크게 치아가 나오기 전과 치아가 나온 다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나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이솔질하기 어렵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가재 손수건 가지고 잘라서 그걸 가지고 이에다가 이렇게 플라그를 제거하듯이 그런 동작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솔질 할 때는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유치가 나온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손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야 그렇게 양치하면 안 돼. 회전법으로 해야 돼. 위아래로 상하로 막 이렇게 닦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손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묘원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묘원법은 원을 굴리듯이 이렇게 동작으로 모든 치아에 원을 굴리듯이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영구치가 나올 때쯤이면 손목에 힘이 갔기 때문에 회전법으로 이행되기 아주 좋은 칫솔질 방법입니다. 그래서 묘원법을 가지고 이솔질하는 방법을 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양치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응될 수 있도록 치과나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불소도포가 있는데요. 불소도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시행하는 자가 불소도포와 치과에서 시행해야 되는 전문가 불소도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가 불소도법은 소위 말하는 불소용 치약을 사용하는 건데 이 불소라는 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분들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 3세 스스로 삼키기 어려운 그런 경우는 잘 삼키지 못하고
잘 뱉지 그러니까 못하고 예, 삼키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무불소 치약, 불소가 없는 치약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네네. 만 3세 이상부터는 스스로 어느 정도 양치를 하고 네, 또 뱉어낼 뱉을 수 수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저불소 한 270 ppm 정도의 네네네. 불소가 함유된 그런 치약을 권고를 해드리고 초등학교만 가면 이 아이는 막 잘하죠. 잘 뱉기 때문에 네. 1000 ppm, 700 ppm 이상의 불소 치약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네. 집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서도 또 불소액을 가지고 양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치과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요. 전문가 불소도 보면 아까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네. 그러면 저불소 치약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그럼 어떻게 의미가 없지. 네. 불소를 하느냐. 그래서 전문가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치과 의사의 도움으로 불소도포를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네네. 불소의 효과는 충치를 예방하는데 가장 탁월한 제재입니다. 그 가장 탁월한 제재를 주기적으로 바른다면 충치의 위험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충치에 대해서 또 초등학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치료 또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좀 자주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끝으로 좀 하나 여쭤보면 네. 어린 아이들은 얼마 만에 한 번, 그리고 성인들은 얼마 만에 한 번 좀 치과를 방문을 네. 하면 가장 바람직한지 좀. 예,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네. 아주 건강할 때입니다. 네. 1년에 한 번도 족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거나 충치 이완율이 높은 경우는 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한다면 다들 놀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네. 때문에 네네. 적어도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을 추천을 해드리고 네. 아이들은 충치 이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고 네. 치료할 건 치료하고 안 아프면 또 놀다 가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잘 했을 때 예. 건강한 치아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치아 아까 오복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오복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 복 하나는 제대로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도훈 치의학 박사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벌써부터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도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여름볕에 피부가 상하기 쉬운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주말인 내일도 대전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오후에 대전과 충남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8도, 공주 31도, 세종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맑고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행복한 아침 만들어드리는 방송에 도움을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살짝 설렜었나 나의 여름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씩 따라해보려는데 잘 안 돼. 안 되죠.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304번님, 손자들이 여름방학 때 놀러와서 시원한 동학사 계곡을 찾았던 추억. 손자들도 많이 좋아했었는데 올해는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추억을 또 간직할 수 없을 듯 해서 아쉽네요. 그 짠한데요. 아니, 네. 그 코로나 빨리 가서 이제 여름에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게, 저렇게 얼마나 서운하세요. 8477번님, 여름하면 시원한 물총놀이 아닐까요? 예.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시원하게 함께한 물놀이. 그 추억들이 생각나네요. 다시 봐도 시원한 여름 설렙니다. 야. 올여름도 무지 덥지만 모두 그러니까. 파이팅! 네. 아니, 집안에서 단체로 재밌겠다. 물놀이. 야, 저것도 괜찮네요. 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야,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네. 아빠가 근데 다 뒤집어 쓰셨네. 4241번님, 아이들과 함께하는 바닷가 여행, 올여름에도 바다로 떠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마스크 벗고
시원한 여름 보내고 싶네요. 오늘 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저희의 바람이죠. 와. 그러니까요. 네. 4241번님 행복하신 모습이네요. 네. 0656번님, 여름에 보낸 추억이 많아요. 네. 시댁 식구들과 여행으로 함께한 사진, 친정 식구들과 낚시한 사진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보고 싶네요. 코로나19야, 어서 물러가라. 아. 그러게요. 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네. 기억날 수 있는데 올여름이 기억날 수 있게 코로나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7471번님, 조개 체험을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먹는 회와 매운탕 맛은 뭐라 표현할 수 기가 없죠. 막히죠. 여름은 더워서 지쳐도 바다에서 보낸 추억은 늘 마음이 설레입니다. 네. 매운탕. 맛있겠다. 아. 뭔가 체험을 하고 먹는 맛은 네. 뭐 더 꿀맛이죠. 8144번님, 저희 동네에도 분수대가 있더라고요. 더운 여름날 분수대 앞에서 신나게 놀 생각하니까 여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이야.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네. 저 분수대에 나오는 물의 수질을 한번은 파악을 그럼요. 하시고 네네. 예, 아이들과 놀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들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네. 야, 에이? 어머, 잠들었어요. 9801. 여름하면 워터파크 최고죠. 작년 여름 워터파크 다녀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긴 힘들겠죠. 그래도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네. 아, 아이들은 뭐 로망이죠, 워터파크.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아, 재밌게 놀았네요. 9928번님, 작년 여름 첫 가족 여행.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진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가족 여행 제안해서 행복하게 다녀왔답니다. 오, 좋으셨겠어요. 네. 근데 올여름에 제발 좀 제발. 그랬었으면. 네. 네,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시원한 사진 많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홍성 가야 마을로 떠납니다. 마을 구석구석 특별한 이야기가 흐르고 주민들의 정도 돈독한 곳인데요. 들녘에서 새참도 함께 먹고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둘레길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여름 얘기하고 네. 좀 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이 여름 더 부담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오늘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온라인 판매인데요. 네. 유행어 한번 할까요? 500원. 500원. 네. 공적 판매하고 별도로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분당 30장씩 구매 가능하다는 점 또 예. 기억하시고요. 온라인 판매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까지는요. 맞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